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이름이 잘 안 떠올라서 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가 있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분의 조용한 회복 이야기를 통해 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수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떡을 나눠주시면서 자기소개를 하셨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분이 누구시더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한참 동안 생각했지만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순희 씨였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름이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영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친구 이름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온갖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김모였지. 영수 씨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서 겨우 찾았습니다. 김철수.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단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기억하고 그 사람과의 추억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라는 그 한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랍 속에 분명 있는데 찾지 못하는 물건처럼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데 꺼낼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 현숙 씨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새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뭐. 현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도 요새 깜빡깜빡하지? 당연하지. 나도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 맞아. 그 나이면 다 그래. 젊을 때처럼 어떻게 기억해. 친구들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누구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다고 했고, 누구는 방금 전에 들은 말을 다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금방 기억해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다가 필름이 끊어진 것처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왜 이 방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가 부탁한 것들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해오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숙 씨에게 물어보니 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원래 사람은 다 깜빡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이것이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수 씨는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잊어버리다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들.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숙 씨에게 말하면 걱정하실 것 같았고 자식들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혼자만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건강 관련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뇌 건강과 기억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과 지능을 혼동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력은 지능과는 다른 것이며 성격과도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꺼내는 능력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는 뇌 속에 저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책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뇌는 사용하는 만큼 활성화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정보는 쉽게 꺼낼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정보는 점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자주 여는 서랍과 오래 열지 않은 서랍의 차이처럼. 한 뇌과학 연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특정한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경로를 만듭니다. 자주 사용하는 경로는 강화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약해집니다. 영수 씨는 책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뇌는 지금 어떤 경로를 사용하고 있을까? 어떤 경로가 약해지고 있을까? 영수 씨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기억력 문제를 느끼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단기 기억의 불안정이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물어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막 말했잖아요. 현숙 씨가 답답해하며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미안했습니다. 정말 방금 들었는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뇌에 저장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 시간의 감소였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1시간씩 읽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10분만 읽어도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씩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여러 일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하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둘 다 놓쳤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것을 몇 번씩 물어보았고 손주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5번째는 길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은 괜찮았지만 처음 가는 곳이나 오랜만에 가는 곳은 헷갈렸습니다. 이정표를 보고도 어느 방향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이 5가지 증상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기억력 문제와 함께 영수 씨는 다른 변화도 느꼈습니다.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현숙 씨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짜증이 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면 짜증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피곤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편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대화 중에 막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외출을 줄였습니다. 기분이 자주 가라앉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싶었습니다. 한 신경과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감정 변화와 함께 옵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지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불안감과 우울감이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안하면 집중하기 어렵고 우울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니 불안해지고 불안하니 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영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단순히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과 마음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치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무심코 보다가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해 길을 헤맸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계속 밥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처럼 될까?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증상과 비교했습니다. 아직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알아보고 집도 찾을 수 있고 식사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기 진단의 중요성, 약물 치료, 요양시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그 단어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피검사, 뇌촬영, 인지검사, 약, 평생 먹어야 하는 약, 증상을 늦추는 약이지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요양원, 결국 가족이 돌볼 수 없게 되면 가야 하는 곳. 영수 씨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현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재미없어서요. 영수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숙 씨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인지 단순한 노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았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 의학 서적에서 읽은 내용이 영수 씨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억력 저하가 질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도 있고 생활 습관에 의한 일시적인 저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와 진행 속도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기억력 저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름이 잘 안 떠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고 약속을 깜빡하지만 상기시켜주면 기억해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반면 질환에 의한 기억력 저하는 다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몇 분 간격으로 반복합니다.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고 날짜나 계절을 헷갈립니다. 일상생활에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한 노인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자극이 줄어들면 뇌 활동이 감소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고 새로운 정보 접촉이 줄어들면 뇌는 점점 활동을 줄입니다. 이것은 질환이 아니라 생활성 저하입니다. 뇌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수 씨는 책을 읽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최근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뇌를 얼마나 사용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기. 이것은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기. 뉴스를 보지만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보지만 줄거리가 머리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기. 별 내용도 없는 뉴스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기. 몸도 쉬고 뇌도 쉬었습니다.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기.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극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거실과 침실, 화장실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도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숙 씨와 나누는 대화도 밥 먹어요.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말뿐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 생각을 나누는 대화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멈췄습니다. 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굳어갑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녹이 슬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뇌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외로울 뿐입니다.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는 현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새 뭐 재미있는 거 있어요? 현숙 씨는 뜨개질을 하다 말고 영수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거요? 별로 없는데요. 당신은요? 나도요. 매일 똑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고 오늘과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뭔가 해봐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뭐요? 모르겠어요. 뭐든. 이렇게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머리가 굳는 것 같아요.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새 그런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영수 씨는 자신의 뇌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사용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매일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뇌를 쓸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달랐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많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편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편한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운동과 뇌 건강에 관한 책을 찾았습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뇌와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움직임은 뇌연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리에는 큰 근육들이 있고 이 근육들을 사용하면 심장 박동이 증가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동작들이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한 운동 생리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은 해마라는 뇌 부위를 자극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해마의 크기가 증가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운동을 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동네 보건소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현숙 씨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강사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뇌 건강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힘든 것을 떠올리십니다. 땀 흘리고 숨 가쁘고 근육 아프고. 하지만 시니어 분들께 필요한 것은 그런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뇌를 깨우는 움직임은 다릅니다. 리듬이 있고 반복적이고 생각하면서 하는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를 할 때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면서 걷는 겁니다. 오른발, 왼발을 의식하면서 걷는 겁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손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많은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종이접기, 뜨개질, 글씨 쓰기 같은 것들이 모두 뇌 운동입니다. 강사는 몇 가지 동작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균형 잡기, 손가락 번갈아 접기. 모두 간단해 보였지만 집중력이 필요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뇌를 깨웁니다. 강좌가 끝난 후 영수 씨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요.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동은 보조적인 방법이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현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산책 나갈까요? 갑자기요? 네. 강자에서 걷기가 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현숙 씨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요새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영수 씨는 강사의 말을 떠올리며 걸었습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하면서 걷기.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걷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 없이 걸었는데 이렇게 집중하면서 걸으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오른발, 왼발.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가 땅을 밟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며 다음 걸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의식했습니다. 5분 정도 걸었을까요? 영수 씨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몸은 크게 힘들지 않았지만 머리가 약간 피곤했습니다. 집중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조금씩 늘려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말하기였습니다. 요새 말수가 줄어든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현숙 씨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현숙 씨와도 간단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영수 씨는 예전에 좋아하던 시집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으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를 읽으며 영수 씨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읽었습니다. 이것도 뇌를 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숙 씨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 시를 읽고 있어요. 갑자기요? 그냥 읽고 싶어서요. 현숙 씨는 웃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조금씩 소리내어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시집도 좋고 신문 기사도 좋고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잣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점심은 뭘 먹을까? 이 책 재미있는데. 작은 말들이었지만 이것이 뇌를 깨웠습니다. 생각을 안에만 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는 연습이었습니다. 모든 날이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을 나가기 싫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그냥 귀찮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책을 읽다가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씩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름이 여전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다가 또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소용없는 건가? 영수 씨는 좌절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시간 낭비인 걸까? 하지만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영수 씨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매일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재활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의 변화는 느립니다. 근육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수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책을 소리내어 읽었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변화를 느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동네 이웃인 박미숙 씨였습니다. 예전에는 한참을 생각해야 떠올랐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영수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영수 씨. 안녕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영수 씨는 기뻤습니다. 이름이 바로 나왔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학창시절 선생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때 담임 선생님이 김정호 선생님이었지. 친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 맞아. 어떻게 기억해? 갑자기 생각났어. 영수 씨도 신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몇십 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대화도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말하다가 자주 막혔는데 이제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생각의 속도도 조금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이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끊어졌던 길이 다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도서관에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소성이란 변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뇌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 연결이 강화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지만 다시 사용하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뇌는 마치 길과 같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은 넓고 평평해집니다. 다니지 않는 길은 풀이 자라고 좁아집니다. 하지만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다시 생깁니다. 중요한 문장이 영수 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뇌는 나이를 기억하지 않는다. 사용을 기억한다. 영수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60이 넘었지만 70이 되어도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것, 늦지 않았다는 것.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환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라면 생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감정이었습니다. 짜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덜 그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거나 현숙 씨가 같은 말을 반복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도 감소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두려운 생각이 덜 들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전만큼 자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덜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면 솔직하게 이름이 잘 안 떠오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현숙 씨도 말했습니다. 요새 많이 좋아 보여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뭐가 좋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영수 씨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한 정신건강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억력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야, 영수야.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요새 좀 바빴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운동 좀 하고 그랬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편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너 요새 표정 좋아 보인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좀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밝아 보여. 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자신도 느낀 변화를 친구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현숙 씨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말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 추억도 꺼내고 오늘 있었던 일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요새 말이 많아졌어요. 현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할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요. 대화는 뇌를 자극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 운동이었습니다. 한 언어치료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는 가장 복잡한 뇌 활동 중 하나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류가 중요합니다. 기억은 혼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된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좋았습니다. 산책 가기, 책 읽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식사할 때도 의식적으로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의 맛을 느끼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걸을 때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나무, 꽃, 건물, 사람들. 매일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후에는 무엇을 할까? 이런 선택들이 뇌를 깨웠습니다. 뇌를 깨우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오늘 무엇이 달랐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내일은 무엇을 해볼까?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편리하지만 뇌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면 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 다른 것을 하면 뇌는 깨어납니다. 영수 씨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길로 산책하기, 다른 메뉴 먹어보기, 다른 시간에 일어나기. 큰 변화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뇌에 자극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이름을 잊어버렸고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을 때 덜 당황했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고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뇌가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알림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고등이 켜졌다고 차가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즉시 대응하면 괜찮습니다. 영수 씨의 기억력 저하도 그랬습니다. 뇌가 나를 좀 더 써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자극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 씨는 그 신호에 응답했습니다. 걷기 시작했고, 책을 읽었고, 사람을 만났고, 의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는 반응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친구가 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새 정말 좋아 보인다. 비결이 뭐야?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에는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고 어쩔 수 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데? 별거 없어. 매일 걷고, 책 읽고, 사람 만나고. 그게 다야. 그게 다라니? 응.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뇌를 쓰는 거야. 몸을 움직이는 거야. 영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는 것, 변화가 느렸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나이는 핑계가 아니더라. 중요한 건 지금 뭘 하느냐야. 친구들 중 몇몇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격려했습니다. 어렵지 않아. 조금씩 시작해. 무리하지 말고. 그날 이후로 경로당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함께 읽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영수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다니. 한 노년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영수 씨는 손주가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새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야. 손주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첫째, 걷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어야 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걷는 거야. 발을 느끼면서, 주변을 관찰하면서.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말하기. 혼자 있어도 소리내어 말해야 해. 책을 읽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말을 해야 뇌가 깨어나. 셋째, 생각 꺼내기.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밖으로 꺼내야 해. 글을 쓰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그래야 기억이 강화돼. 손주는 메모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지금부터 해야겠어요. 그래, 젊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더 좋지. 영수 씨는 이 세 가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돈이 들지도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와 녹색 채소, 견과류, 통곡물. 이런 음식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늘 덧붙였습니다.
이게 만능은 아니야. 증상이 심하거나 걱정되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해.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건 그저 내가 해본 거고 나한테 효과가 있었던 거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지금도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 근처를 천천히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배울까? 기억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깜빡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이 따뜻함, 이 소리, 이 평화, 모두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불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뇌는 아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수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기억력 저하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생활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걷기, 말하기, 생각 꺼내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의식적으로 걷기. 여기에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글씨 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어, 악기, 컴퓨터 사용법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뇌는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기억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